네, 보신 것처럼 윤희근 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걸 공식 인정했고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황정환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 신고 내용의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참사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고 구체적인 첫 신고는 사실상 6시 한 34분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 당일 저녁 6시 34분에 이태원 해밀턴 골목 위쪽 한 편의점 앞에서 신고가 됐는데 신고 내용은 밑에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통제가 안 돼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압사라는 단어까지 신고자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출입 차단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이제 해법까지 제시했는데 당시 경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신고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압사, 교행이 안 된다, 큰 사고, 무섭다, 사람이 깔린다 등 그 당시 그런 단어들이 충분히 비슷한 유형의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서너 시간 전이었으니까 충분히 이때 제대로 조치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또 신고 녹취록에 압사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황 기자가 이제 사고 당일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고 내용들을 좀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압사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밀집도가 너무 심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각하게 경찰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저기 첫 신고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 발생 한 4시간 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경찰이 그거를 조금 긴급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실제로 경찰은 일반적으로 첫 신고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는 신고였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 경력이 바로 현장으로 투입돼 신고자가 말한 대로 출입 통제나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문제는 사고 발생 서너 시간 전부터 긴급 신고가 계속 몰렸는데도 경찰 대응은 부실했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직전까지 경찰에 신고된 게 총 11건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현장 출동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사고 이후 밤 11시가 되고 나서야 구급차 진입로 확보와 통제에 나섰습니다. 네. 그날 112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고 건수가 많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뉴스를 보실 때마다 안타까움에 누구라도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사고 직후에는 이제 행안부나 경찰의 입장은 사전 준비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 얘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사실이었습니까? 사전 준비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예. 200명 경력 배치도 실제 당일에 배치된 게 아니라 헬로윈 축제 기간 동안 배치된 총 인원을 의미하거든요. 예. 결국 그 사고 당일에도 경력은 137명만 투입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고 당일에 13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통제는 조금 어려웠던 셈이고요. 경찰 한 명이 1,000명 가까이 시민을 통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투입된 경력들도 안전관리보다는 성추행, 불법 촬영,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약 범죄, 그래서 범죄 예방에 투입된 인력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윤희근 청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앞서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장 대응 부실이 미흡했다, 사과한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 보수적으로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또 이와 관련해 해명을 내놨는데요. 예. 그동안 헬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강남과 홍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경찰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할 경찰서 위주로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투입된 인원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예년과 비교하면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윤 청장 말 잠시 들어보시죠. 22년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관련 보고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관할 용산사에서는 그거에 기준해서
네, 경찰도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서 나름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이제 이전부터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실외 거리두기 해제 후 사실상 첫 대규모 집회는 아닙니다만은 군중들이 모이는 사실상의 파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젊은 층 문화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용심했어야 되는데 현재 경찰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네, 우선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특별 기구를 신설해서 용산 경찰서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예. 각급 지휘관과 현장 근무자 전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현장 대응 부실, 그리고 또 용산 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참사 3일 전에 안전 우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를 지휘 라인이 묵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도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물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재발 방지겠죠. 시급히 대책 마련하고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